그동안에도 사실 한동훈 후보가 나왔을 때 저렇게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저런 이제 타 후보 측 지지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제는 좀 그게 많이 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후보자들 간에도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굉장히 점점 격화되는 것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난투극 자체는 이제 정치 혐오 부분이고 이게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정치인 피습 사건들은 이건 정치인들이 초래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각 지지자들을 극단적인 분열과 혐오로 몰아넣어서 본인 이득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 이 말하자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연설에 배신자, 의자 집어들고 지지자들 육탄전까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전당대회에 의자가 등장을 했어요.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전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일 년 전 오늘 오송 참사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소리치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저희 어제 국회 국민의힘이 천안에서 있었던 합동 연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조간을 좀 보면서 보는 단어가 난장판, 육탄전, 아수라장 이런 단어들이 계속 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후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아무리 제재를 하고 경고를 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서 한동훈 후보는 그 대전 충남에 가서 민생에 대한 얘기, 오송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정책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했으나 전혀 성공하지 못한 그날의 전당대회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최상병 특검, 수용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지금 여론 조성 댓글팀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1등으로서의 그런 1등 가도가 점점 고조되고 이제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옆에서 보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선관위시잖아요. 지금 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선관위에서 자제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열이 된다. 선관위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저께 저 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연설회가 5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가 4번째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한동훈 후보가 나왔을 때 저렇게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저런 이제 타 후보 측 지지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제는 좀 그게 많이 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후보자들 간에도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굉장히 점점 격화되는 것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선관위 쪽으로 지금 원희룡 캠프, 한동훈 캠프 그리고 또 나경원 캠프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 공표 문제, 최근에는 그게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 나왔다라고 한 매체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 당규상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캠프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지자들께서는 서로 간에 조금 믿을 수 없다. 이런 그 분위기가 있는데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일이 전당대회로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이유도 지금 사실상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아직
합동 연설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연설회도 한 번 더 남아있고 지금 아직 이 본격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19일부터죠. 19일부터인데 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제 이 연설회장에서 있었던 이 난투국 6탄전 상황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폭력과 마타도어의 장이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상호 비방, 내가 네거티브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나는 방어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공격을 하려고 들면 수십 년 한 분들에 대한 공격할 게 더 많을걸요. 근데 난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이 합동연설회장 관련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내용 말고 어제 저 6탄전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저는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다만 오늘처럼 동료 시민을 다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 저는 함께 이기려고 정치한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연설을 방해하신 그분들과도 함께 가고 함께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이건 1등 주자의 여유인 겁니까? 아니면 1등을 예상하는 자의 전대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뭐 분당대회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한동훈 후보를 다 도와주는 공격들이고요. 다 도와주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이제 난투국 자체는 이제 정치 혐오 부분이고 이게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정치인 피습 사건들은 네. 이건 정치인들이 초래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각 지지자들을 극단적인 분열과 혐오로 몰아넣어서 본인 이득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 이 말하자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 자체가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 입틀막 그 뭐 이제 현장에서 막 끄집어내고 사지 들려서 내보내는 이런 장면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자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만두세요. 저들이 소리치게 두세요라는 이런 예를 들면 예전에 오바마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낼 수 있는 장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이기려고 정치한다. 그들을 안고 가겠다. 결국에는 득점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뭐 반대파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은 각인이 돼버리고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이제는 결국에는 그냥 대세로는 확정짓는 이런 사건들만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미 제가 1차 토론회 이후에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점점 더 뭐 나름대로 이제 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깐 문호로 변신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 당대표는 한동훈인 것 같다라는 취지를 첫 번째 이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좀 확신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거나 어제 난동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상황은 정치 기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사회 기사라는 측면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 6탄전이 벌어졌거든요. 대체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궁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부러 방송 카메라 뒤에 앉았다. 왜냐하면 한동훈 한 명만 딱 망치려고 국회의원이나 급 있는 사람 있는데 이 근처에 가서 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방송 카메라에 접근해서 배신자를 엄청 외쳤다. 그래서 당직자가 나가달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가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보고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도 이런 논평을 냅니다. 뭐라고 했느냐.
연설 방해하고 폭력 휘두른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 방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라면서 한동훈 후보는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밝혔는데 아까 저희 SNS 글이죠. 밝혔는데 사전 기획된 정치 폭력은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이견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네. 결국 필요한 조치, 뭐 법적 조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당내 윤리위에 얘기를 해서 당원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6탄전 이후에 결국 필요한 조치까지 지금 갔어요. 예, 전당대회에 저런 어떤 폭력 행위가 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조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유튜브 방송에 이제 따라도 결국은 몇몇 당원들 특히 몇몇 어떤 극렬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일탈 행위가 아닌가 싶고 저는 요즘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각종 SNS가 그 확정 편향 현상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어떤 갈등과 정오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직접 유튜브 어떤 방송을 하나 이렇게 보면 저런 어떤 난동을 자기 방송에 하나 있던 소재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도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극렬 어떤 그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런 방송에 또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뭐 또 슈퍼셋을 쏜다든지 네. 또 뭐 그런 뭐 경우가 있는데 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또 유튜버들은 뭐 전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그 집을 찾아간다는 거라든지 또 뭐 집을 또 뭐 문을 억지로 연다 그런 것까지도 다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튜브 어떤 극렬 지지층들의 어떤 방송들이 네. 개인의 어떤 그 좀 뭐 조회수를 늘린다든지 뭐 또 뭐 슈퍼챗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전당대회를 좀 망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은 이게 뭐 다수가 이렇다고 보면 안 돼. 일부 극렬 유튜브의 어떤 조회수를 생각하는 극렬 지지자들 몇몇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인 건데 근데 아까 한 후보 쪽에서 얘기를 모 후보 지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표현에 원희룡 후보도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타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다. 지지하는 후보는 서로 달라도 우린 동지인데 지금은 특검과 탄핵 공세를 막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뭉쳐 싸울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해석이 좀 복잡해요. 신현영 의원님. 예. 위에서 타 후보의 책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 우리는 동지 아니냐. 동지라고 했어요. 동지인데 지금은 특검과 탄핵 공세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뭉쳐서 싸울 때다. 이것도 약간 또 특검, 최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원희룡 후보의 발언과 SNS 메시지는 평소 전당대회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아마 그 유튜버 문제가 됐던 그분의 그동안의 방송, 네.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중계를 보면 어느 쪽 후보를 그동안 두둔했는지 아마 판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지금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하면서 따뜻하면서도 뭔가 통합을 하려는 당내의 그런 뭔가 문제를 수습하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그 유튜버를 뭔가 도와주려는 그런 심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한동훈 후보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은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후보는 이런 뭐 6탄전에서 오히려 통합을 하고 용서를 하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내고 정광재 대변인은 용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방과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네. 실제로는 법적인 처벌이나 강력한 대응하겠다라는 뭔가 양쪽의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